특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구치소추를 통해서 나온 김건희 씨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접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 후에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뭐 변호사 접견이야 그 특검하고 네. 변호사가 또 협의하면 되는 문제고 뭐 변호사가 먼저 잡혀 있으니까 변호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줄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예, 모든 주도권은 특검이 지고 특검한테 있는 있는 거예요. 거죠. 예, 변호사야 오후에 만나도 되고 뭐. 그러니까. 예, 예. 어차피 뭐 진술 거부하고 하면 길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제 그 입장 나온 게 그 월요일 날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 네. 월요일 날 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 이거는 벌써 사전에 다 공고리 치놨잖아. 이미 서울 아산병원 여러 맞아. 차례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우울증을, 네. 또 윤석열이가 휠체어 또 뒤에서 밀고 하면서 다 깔아놨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밥도 못 먹는다. 밥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허접한 식사 이런 게 아니고 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안 넘어간다. 근데 솔직히 안 넘어갈 거예요. 원래 귀족급으로 살던 특히 그 부인네들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못 먹어. 요새는 밥에서 보니까 진짜 완전 호텔이던데. 식단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게 아니라 턱 근육 때문에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유동식이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건강한 분들도 기부인들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사흘 동안은 약간 입맛이. 막 네. 구토가 나고. 그런데 사흘 딱 굶으면 그다음부터 잘 먹. 윤석열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잘 먹었잖아. 그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먹는 거니까.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씨가 대질신문을 윤석열이랑 통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하면 증거보다 더 센 위력을 발휘합니까? 모든 증거는 김건희가 주도했다라는 뭐 증인들의 신문이나 증거가 있는데 윤석열이 내가 사실 다 한 거다라는 이렇게 증언을 해줘 버리면 이게 감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가 뭐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네. 명태균이하고 뭐 소통했다 이거는 증거가 있지만 김건희가 직접.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해라고 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윤석열이 한 것 같은 정황은 있지. 윤석열이는 네. 뭐 내가 얘기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덮어 씌울 수가 그러니까. 있는 아니 거죠. 마찬가지로 서희건설의 목걸이 받았는데 맞아. 그 맞사위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그렇죠. 시켜놓으면 그 시키는 거는 김건희가 시킬 수가 없는 그렇지. 거거든. 윤석열이 뭔가 그 명령을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렇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든 네. 아니면 직접 하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매듭은 윤석열이라는 권력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결과론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고영 기자님 정말 좋은 또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돈을 주고 다이아를 주는 놈들도 대통령을 보고 주지 김건희를 보고 그럼요.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뇌물의 종류가 다 하나같이 가방, 뭐 목걸이 윤석열이 합니까? 모든 뇌물의 종류가 다 김건희를 위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김건희가 힘이 세다는 걸 알지. 우리 전 국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는 대통령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관련해서 한덕수도 네. 국무총리, 그렇죠. 그 서희건설 마사위 그 사람 비서실장으로 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맞아. 뭐 하는데 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 줬습니다. 그 진술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그 건도 김건희는 몰아주기예요? 윤석열한테 아니, 몰아주기. 내가 그래 고가의 다이아 받은 거는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네. 그런데 진짜 잘못한 거는 명령을 한, 지시를 한. 그 윤석열이다. 매관매직이라 하잖아요 지금. 네. 돈 챙기고 관직을 준다. 그런데 그 짓을 한 거는 윤석열이가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많은 와, 분들이 한 가지 또 이해 안 의심을 돼. 가질 것 같은 게,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박근혜하고 최순실 같이 깜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나오고 최순실은 못 나왔단 말이야. 그럼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이 깜빵에 있는데 네. 혹시 윤석열은 나오고 김건희는 깜빵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할 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진짜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김건희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원은 윤석열이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뇌물죄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뇌물죄다. 네.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도 아니다. 약하고 저기 명태균이 여론조사비 정치자금법으로 이번에 구속영장 돼 있지만 결국은 뇌물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될 거예요. 또는 기소할 때는 뇌물죄. 뇌물로 해야 형이 엄청 세지고 또 벌금으로 돈을 뺏어오는 게 5배 때릴 수가 있거든. 오, 네. 그러니까 명태균 2억 7천이면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징역 1년이에요. 약하네요. 보통 굉장히 네. 약하지. 그런데 이게 뇌물이 되면 아우, 준 사람도 뭐 당연히 처벌이 세지만 받은 사람은 2억 7천이면 27년이에요. 기본 이제 법 계산이. 아. 물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깎지. 감경은 네. 하겠지만 일단 기본 계산이 그래요. 그러면 수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억 뭐 상당 줬다. 1억이면 10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유한 화백의 그립이 만약에 20억짜리다. 그러면 200년이에요. 200년 좋다. 자, 네. 그다음에 그럼 사실상 무기징역이지. 네.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벌금으로 돈을 그냥 금융 치료로 왕창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법에. 예, 어떻게 돼 있냐? 뇌물로 받은 수뢰액 그 금액의 네. 최대 5배까지 반드시 벌금을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경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과하여야 한다. 근데 저는 그 선례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그거 다 해요. 하긴 했어요? 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 네. 근데 그게 뭐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형을 안 많이 해서 깎아주는 그렇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건데 최대가 5배고 네. 뭐 4배 때리는 경우. 저는 이전에 그 사건 하면 다 때리. 그거를 제일 두려워해 가족들이. 근데 김건희 돈을 민간인이잖아요. 뺐으니까. 민간인인데 공무원 관련한 자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유한 합의 20억짜리다 받았다. 네. 그럼 그 현물도 당연히 몰수하지만 곱하기 5배니까 100억을 때린다고.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은 다 틀리죠. 일단 공개된 거는. 자 그런데 민간인이잖아. 김건희는 그게 이제 구 기자님 말씀하신 네. 최순실 사건이에요. 그렇지. 최순실도 민간인이고 네. 또 대통령이자 박근혜 둘 다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어요. 그 정유라 말 사주고 삼성이 한 거. 그거는 형법 33조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형법에 네.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가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가담하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저지르는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형법 33조. 네. 이제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여쭤봤던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같이 깜빵에 갔는데 네. 박근혜만 나오지 않았냐.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가 깜빵에 가면 까딱하면 윤석열미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그런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럴 네.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진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도 어떤 깊게 뇌리에 박힌 트라우마가 있죠. 네. 최순실 이러면 악인으로. 근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좀 안 됐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윤석열, 김건희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박근혜가 먹은 게 1원이라도 있냐? 그 판결문에 10,000원도 먹은 게 없어요. 최순실은 조금 그 말도 뭐 이렇게 딸이 그 이제 독일에서 말도 받고 보내고 했지. 송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게 윤석열, 김건희하고는 얘들은 처먹은 게 너무 많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좀 이제 보수 쪽 분들이나 좀 마음이 짠하다. 그러니까 풀어줬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오늘 안 왔지만 광복절 그 초청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수그러든 거지. 한 4, 5년 살았으면 됐다. 근데 윤석열 무기징역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케이스가 되겠지만 매우 다르다. 국민들은 그 의미는 윤석열보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더 악질적이고 나쁜데 네. 그러니까 더 세게 조져야 된다. 아마 네. 이런 그 국민적 감정의 표현이라 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그 이병철 변호사께서 거듭 이제 2주, 3주차 얘기하셨던 게 서울구치소의 구치소장의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뭔가 무사 안일적인 행태를 비판하셨는데 그 얘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단 서울구치소장 김현우를 그 월요일자로 이제 전보 발령을 내는 인사조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내놨던 게 윤석열이 지금까지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 그런 나쁜 관행은 척결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단독 접견실은 안 되고 그러면
변호사 접견실이라는 게 일반 수용자들 하는 변호인 접견실. 뭐 저도 가고 어떤 변호사들이 네. 가면 변호사한테는 여러 변호사가 같이 이제 접견하는 이렇게 투명하게 아크릴로 칸막이 돼 있고 쫙 이렇게 하는 거기만 접견실이에요. 무슨 단독 접견실, 공동 접견실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원래 없는 거라는 네. 거지. 네. 근데 윤석열이는 별도의 넓은 공간에서 변호사도 만나게 해줬지만 전화. 권성동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또 공범들도 막 만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접견실이 아니고 경찰 검찰이 와서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공무상 조사실이에요. 네. 거기서 다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 단독 접견실이라는 표현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거다. 자기들이 그간에 잘못한 거를 저는 그 은폐하려고 숨기기 위해서. 무슨 단독 접견실이 야, 어디 그런 있어.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이번에 재구속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적었을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그 체포 투쟁 끝에 붙잡혔을 때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행동이라는 것들은 그런 조사실 같은 데서 만약에 그 면접 접견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CCTV로 기록을 남겼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교도관의 입회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적었어야 맞습니다.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했지. 이 옆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거 당연히 안 했고 네. 그거를 CCTV로 촬영하고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네. 예. 야,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이거는 범죄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네. 특검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온 게 그 1차 구속됐을 때 맞아요. 그 서울구치소에 휴대폰을 줬다는 거예요. 강희구였나? 네, 그런 사람? 의혹이 지금 네, 제기되고 네, 있어. 네, 네. 이거는 그 진짜. 변호인들이 그 이제 접견실에 가면 벽에 크게 써붙여놔요. 변호인들이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휴대폰이.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 바깥하고 증거인멸하고 다 그러니까. 하지. 네. 그러면은 완전히 나르코스 그 중남미 마약 왕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담배 같은 거 몰래 주면 그거는 현재는 거의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예, 네. 근데 휴대폰 그래서 그걸 못 하도록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접견실이 교도관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칸막이가 지금은 투명한 아크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는 거예요. 윤석열이 앉고 그 옆에는 뭐 서희건설 누구 뭐 이렇게 쫙 보여. 네. 근데 과거에는 이게 그냥 딱 벽이에요, 벽. 이 들어가는 여기만 투명하고 뭐 안 보여. 아, 서로 볼 수가 없구나, 원래.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도관이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이제 가서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그 한 20년 전에는 그때는 휴대폰이라는 건 별로 없었고 이 책 같은 거 주면서 담배도 옆에 넣어주고 그래서 가끔 2년에 한 번이나 그런 사건 터지면 변호사도 깜빵 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휴대폰이에요. 네. 그건 범죄야 범죄. 이 비서실장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 제공을 얘기는 했다면은, 그 네. 사람은 감옥서 보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죄목으로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잖아. 그렇죠. 또는 자기의 그런 소장의 지위 위력을 써가지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거는 이런 거 걸리면 바로 깜빵이에요. 맞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근데 이 사람을 아니 그리고 제가 형사처벌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 조치는 안 하고 그래서 안양으로 어디 보냈죠. 안양 교도 소장으로 또 보냈다? 아니 이거는- 지금이라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당시 1월에 접견했던 변호사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통화 내역 조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접견했던 시간에 맞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았는지 아닌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을 접견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변호사가 통화를 한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걸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냥.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거기 면회 가가지고 또는 접견 가서 윤석열이한테 휴대폰 주고 바깥에서 통화한 휴대폰 준 사람도 구속이에요. 바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증거인멸죄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죠. 중요한 피의자를 상대로 통화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근데 넣을 네. 사람이 너무 많아. 추측이 되잖아요. 그때는. 예? 1차 체포되고 했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요. 그때는 추측이 되잖아요. 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강의구 씨다. 이게 다 공범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만약에 누구 통화했다. 우리가 대충 추측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동과 이제 뭐 샤워할 때는 여전히 따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은 또 이제 특혜다. 대통령만 왜 그렇게 하느냐 내란 이런 특혜를.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뭐 그럴 때 다 그렇게 뭐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충돌의 우려도 있고 이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이게 네. 명분이겠죠. 또 뭐 그런 우려가 또 있다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돼요. 네. 보통 재벌 회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너무 큰 사고를 치면 그냥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 네. 그 뭐 한 2년 전에 그 유명한 전청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IM 실내요 회사고 그런 애들 홍거방에 넣으면 두드리 패거든. 아.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어떤 선례라든가 이걸로 우리가 이 대우해서는 안 되는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쫓을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거. 네. 오히려 같이 하고 그리고 교도관들이 옆에서 좀딱 지켜보는데 맞아요. 뭔 문제가 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에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 중에서 활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양경찰청에 순위로 따지면 넘버 3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안성식 본청의 기획조정관 이분이 갑자기 직무배제 대기 발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계엄 당일에 계엄사령부에 해경이니까 수사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인력 파견을 주장을 하고 거기 게다가 계엄 사범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해경에 해경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안성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나 알아봤더니 충암고 후배랍니다. 아, 또 충한 거야? 아, 미치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는 뭐 100% 김용현이나 여인영이하고 다 연결이 됐겠네요. 그거는 뭐 100% 그 사람은 잡아 넣어야지. 아니 왜냐면은 이분이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그 뭐 이제 그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2년 3월에 그 해경의 본청 형사과장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해경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이분이 과장이니까 총경이죠. 경찰로 따지면 일선 서장급이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경무관으로 한 단계 승진합니다. 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뭘로 승진하냐? 치안감으로 승진해요. 치안감이 뭐냐? 쉽게 여러분들 뭐 지방에 있는 경찰청의 청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와. 어마어마하게 높은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자리지. 두 단계를 윤석열 재임 중에 2년 만에 점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지. 계엄 터지니까 우리 윤석열 각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발동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여인영이네. 숨어 있었던 거야? 아무 말 않고 이제 딱 계엄 그러니까 터지고 이제 윤석열 해경이라는 데가 잡아가니까? 이제 주모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 숨죽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참고 참다가 의인들이 언론에 제보한 거지 보니까. 아 그게 어제 오늘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야 해경까지. 와. 야 그거는 상상을 못. 아니 근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충암고라는 게 윤석열 충암고 그래.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충암고 이상민 충암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안성식이라는 분까지 네. 충암고 대단하다. 야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충암고가 아까 말씀드린 더골 대통령이 법조인들 국가 반역에 가담하면은 단순 가담자도 완전히 그냥 처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맞는 말이죠. 아직도 숨어있는 내란 세력이 많을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2계급까지 승진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연금까지 받고 그렇지. 떵떵거리고 살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공직 사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맞아. 뭔가 제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 인사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맞아. 것들을 걸어 가지고 우리 맞아요.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내란 세력 소탕과 척결을 위한 맞아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좋은 말씀하셨네요. 네. 경향 TV에도 제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법무부 장관이 그럼요. 네. 공식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또 그 저기 공무원들한테 제보하라. 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네. 오, 깜짝 놀란 해경이 동원됐다. 야, 이거 모르셨죠? 이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 네. 이분의 얘기를 제가 접하고선 너무 놀랐어. 네. 야, 해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근데 그만큼 수사하고 잡아넣는 또 공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게 혹시나 계엄 세력과 사전에 연락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유치장을 비우라는 지시를 그쵸. 한다라는 거는 사전에. 체포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분이 언론에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법고시 출신이어가지고 계엄법을 잘 알아가지고 건의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의했대요? 근데 건의. 사법고시 출신이시지만은 계엄법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안 하지. 문제 안 나오잖아. 웃기지도 않는다. 개헌법이라는 거는 사법고시 1차 때도 안 봐요. 아. 예. 아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그 벙커, 예? 벙커 1, 벙커 2 관악산 밑에 있는 거기다가 다 때려 넣고 죽인다.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네. 하니까 그리고 경찰의 유치장도 다 많은데 서울의 경찰서만 거의 30개 가까이 있고 각 유치장들이 따라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해경까지 동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려고. 아. 그리고 이제 일부 순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한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계엄당일에 나도 피해를 입었다. 그 100여 명이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이제 1심에 승소를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1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윤석열이가 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내 돈 바로 빼가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네. 공탁을 해라 그렇죠. 이랬다고 하는데 공탁이라는 게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 해서 소송을 냈다. 이제 이겼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돈을 줘라. 이런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네. 피고는 원고들한테 돈을 10만 원씩 줘라. 그럼 합하면은 이제 금액이 뭐 1억이다. 예를 네. 들어서 그 판결문에 반드시 적히는 것이 돈을 주라는 것은 요것은 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잠정적이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은행 계좌 있으면은 계좌 압류해 가지고 바로 돈을 빼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 가서 또 뭐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항소심에서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돈 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렇지만 1심이 승소시켜 준 건 항소심에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1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을 균형 있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가 돈 막 쓰면은 안 되잖아. 그 돈 탕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네 얘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확 이쪽에서 돈을 확 못 빼가게. 그러면 법원이 돈을 들고 있을게. 법원에 맡겨. 법원에다가 맡겨. 그게 그런- 공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게 뭐 패소나 잘못되는 방향이 아니냐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법원에 공탁해라. 네. 그러면 지금 그분은 104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막 지금 소송이 막 수만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수십억 이렇게 되겠죠. 네. 하여간 그러면 국민들은 사실은 김건희 70매덕 신고된 그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벌금만 해도 100억 이상 나온다. 이건 뭐 탈탈 털 수 있다. 이제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특검이 아셔야 되는 또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검찰이 범죄로 먹은 수익을 압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기소 전에 사전에 압류하는 거를 기소 전 보전 조치를 합니다. 해서 김건희의 이런 계좌나 이런 거를 빨리 압류해 버려야 돼. 그러면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를 못 줘. 그러면 변호사도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데 많은 댓글을 보면 변호사님 그거는 기본이고요. 수천 수조를 지금 해먹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유튜브도 지금 하려고 하면서 알려드리고 네. 싶은 것은 여기 나와서도 제가 하겠지만 그 숨겨져 있는 수천억 수조 네.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캄보디아든 뭐 베트남이든 북극이든 추적을 해서 다시 찾아내야 돼. 근데 이거는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명박 때 그 숱한 그 해외 자원 개발 20몇 조가 날라갔다.
결국은 못 찾았잖아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이병철 변호사님이 앞으로 추적자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그렇습니다. 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